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내란 선동 세력의 대한민국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 책동이고 제2의 내란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법치농단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언어 폭력도 난무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상털기와 모욕주기, 헌법재판관 집 앞에까지 찾아가 가짜뉴스, 욕설, 조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불법 폭력 행위자들은 체포 명단을 작성해 싹 다 잡아들이기 바랍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내란이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 자체가 제2의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 선동, 폭동 유발자들은 내란죄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법원도 못 믿고,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망상에 빠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거짓과 허상을 쫓는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퇴치해야 할 내란 공동체입니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입니까? 착시 현상에 빠진 내란의 힘은 결국 사멸할 것입니다. 내란 옹호, 내란 선동 세력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 바람도 심한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제9회 변론 기일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이제 77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시대착오적인 장기 집권의 망상을 품고 이른바 셀프 쿠데타 형식의 내란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 그에 마땅한 헌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탄핵 심판 사건입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내란 행위, 그 사실관계와 성격은 당초부터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절차적인 권리들을 피청구인에게도 보장해 주고자 지금 매우 신중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일이 흐르는 사이에 최근에 이르러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이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거지 자택을 찾아서 몰려가서 모욕적인 비난, 사퇴 압박, 그리고 물리적 가해 협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키워왔던 민주헌정 질서의 근간을 허물어뜨려서 하루아침에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반지성적 만행은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소동이 단지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우발적 그리고 일회적 소동이 아니라 피청구인 주변의 인사들이 내란 범죄자를 엄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또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그에 따른 수사, 재판 또는 이 사건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청구인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수사나 체포 그리고 구속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감 생활의 와중에도 일반 국민,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러한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사실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사회적 약자들을 혐오하고 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 전도의 혼란상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주 헌정 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는 일입니다. 그리하기 위한 가장 기묘하고 또 확실한 해법은 바로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이 목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자신이 주도가 되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의 발동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만일 국회 운영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 장관에 대한 계엄 지시 문건이 실행된다면 국회의 기능은 완전하게 무력화됩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서버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했던 목적은 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 해산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반헌법적인 기구를 통해 입법권까지 장악하여 독재정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칙, 권력분리부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보사령관을 역임했던 민간인 노상원은 12.3 내란의 핵심 비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취임 후 계엄 당일까지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회나 방문하고 비아폰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성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배후에서 사실상 지휘하는 책임자가 노상원이며, 그가 직접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신문을 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체육인 등 500명의 수호 대상 명단이 있고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여 순차로 체포하고 폭파 등 여러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기재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되었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